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신나무입니다. 신나무는 오랜 세월 이 한반도 안에서 단풍나무 하면은 바로 이 신나무를 가리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모양을 보면 일반 단풍나무하고 다르게 다섯 손가락 모양이 아니죠. 그냥 보기에는 새잎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중앙에 큰 잎이 살짝 꺾인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모서리는 5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반도의 단풍나무다. 일단 나무 구경부터 충분히 하기로 하죠. 11월이지만 지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단풍 시즌입니다. 그래서 단풍을 한번 모아보려고 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단풍잎을 주워 왔습니다. 누구나 이 은행잎, 노랗게 물이 든 이 은행잎을 보면서 단풍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은행나무 단풍 구경을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분명히 가을이 돼서 색이 변했지만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단풍이라고 안 하고 낙엽, 이렇게 부르죠. 단풍과 낙엽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단풍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단풍 그러면 항상 붉은 단풍,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단풍 구경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그 단풍잎 하면은 이런 단풍잎을 이야기하죠. 이런 식의 단풍나무만 온통 심어져 있는 그런 곳에 구경을 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산이 울긋불긋, 좀 옅은 주황빛도 있고 노란빛도 있고 붉은빛도 있고, 이렇게 두루 단풍, 이렇게 부르죠. 그런 단풍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단풍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돼서 색이 변했다, 흔히 말하는 그게 단풍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게 좀 넓은 범위라고 한다면 그 속에 정말 단풍나무라고 이름이 붙은 나무가 있는 것이죠. 이름이 단풍인 그런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한번 정해 봤습니다. 그러면 단풍나무는 특히 이 단풍이 든다고 했을 때 노란 단풍, 다른 거 말고 붉은 단풍, 이름이 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단풍을 가리킨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이 한반도, 또 저 위쪽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다고 하는 이 영역에서 붉은 단풍이라고 하는 이 토종,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은 토종 단풍, 여기에 속하는 나무는 얼마나 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2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많죠? 20여 종. 그래서 우리가 들어서 알 수 있는 나무들이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단풍나무는 아닌데 이 나무를 전문으로 다루는 그런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신나무를 듭니다. 신나무 들어보셨습니까? 자, 신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저 평범한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단풍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국 단풍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단풍나무라고 부르던 우리 토종입니다. 이게 토종이다. 그러면 당단풍나무하고 다르게 진짜 중국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단풍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그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면 잎이 3개죠. 또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공원이나 정원수 이런 것으로 이 중국 단풍나무가 요거는 색이 좀 이런데 빨간색이 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단풍나무가 아닙니다. 당단풍나무와 중국 단풍나무는 다르다. 이것은 외래종이다. 당단풍나무는 우리 토종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무 수액 드시는 분들은 잘 알 텐데 이 수액을 채취하는 나무로는 고로쇠나무, 복자기나무, 복장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로쇠나무는 그런데 복자기나무는 공원에도 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단풍이 생기는 단풍나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당나무, 산겨릅나무, 부개꽃나무 해서 2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단풍나무들이 다 붉은 단풍이어서 보기 좋은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선대들은 이 단풍나무라고 하는 이것을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 중요한 나무로 인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단풍나무는 대부분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 약품에도 이 성분을 뽑아서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붉은 이 토종 20여 종 단풍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 있는 것이 단풍나무 씨앗입니다. 씨앗이 마치 무슨 곤충의 날개처럼 이렇게 열린 거 봤을 겁니다. 곤충의 날개처럼 이게 굉장히 얇고 얇은 막처럼 되어 있고 이 씨앗은 아주 멀리 이동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더 넓은 지역에 퍼뜨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씨앗을 가리키는 이름이 시과, 날개열매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특이하죠. 아마 신문 뉴스에서 봤을 텐데 뉴스에 보도도 됐었습니다.
단풍나무 열매의 신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날개 모양을 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그 회전을 하면서 굉장히 멀리 이동을 한다. 이게 무슨 얇은 막처럼 생겼고 씨앗이 한쪽에만 있어서 이게 계속 돌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이름은 좀 어려운데 그 지자 여기에다가 깃털 우자를 써서 뭐 날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겠죠. 시과라고 부릅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시과라는 이 어려운 이름을 예사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토종 20여 종의 단풍나무가 뭐 여기에도 좋고 저기에도 좋고 정말로 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런 데서 그 생약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나무 같은 경우에는 봄에 새수는 감기나 간질환 이런 데 좋다고 하고, 또 나무에서 수액을 뽑아서 쓸 때는 관절염이나 위장병이나 그런 데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순이나 수액으로 쓸 때 이 신나무를 다조아, 이게 이제 차다자에다가 뭐 법률 제 몇 조 몇 조 할 때 쓰는 그 조, 아는 뭐 새싹 이런 뜻이죠. 다조아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신나무가 줄기 껍질이나 뿌리 껍질을 약재로 쓸 때는 다조축, 이렇게 축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장병에 좋다고 합니다. 이 축자는 한번 어려워도 봐야 하겠습니다. 나무 목에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친척 이런 데 쓰는 글자를 써서 이름은 단풍나무 축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단풍나무라는 글자를 이 축으로 많이 쓰더라 이런 말을 하는 그 여러 자료를 봤는데, 중국에서 단풍나무 할 때 그 풍자를 쓰느냐 축자를 쓰느냐 하는 것이 이게 나무 이름인지 아니면 한약재 이름인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방송에서 우리 한반도 천하, 삼한천하 이거하고 만주천하, 단군천하,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대들이 살고 활약했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천하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국 천하가 아닌 우리 천하에서는 생약 이름으로 이 축자를 많이 쓰더라, 단풍나무를.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신나무 그 껍질을 쓸 때 다조축 그랬죠. 그러면 이 그냥 단풍나무 이거는 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지금까지 관상용으로 주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나머지 20여 종 중에 많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그 토종 당단풍나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당단풍이라는 것이 그대로 생약명이고 수액을 씁니다. 뭐 어디에 좋다 하는 것은 그냥 알아만 두면 되겠죠. 위장병, 만성대장염 이런 데 좋다고 하고, 고로쇠나무 유명하죠. 고로쇠나무는 그 수액을
그 단풍나무 할 때 풍자를 써서 풍당. 이거는 이제 당뇨, 신장병에 좋다고 하고, 지금 축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쇠나무 껍질을 쓸 때는 지금축. 그래서 관절염에 좋다고 합니다. 글자는 아주 좋은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축자를 좀 더 확인해 보면 복자기나무 수액은 삼화축, 그래서 축자를 씁니다. 고혈압에 좋다고 하고, 이 복자기나무가 없을 때 복자기나무를 그 대신해서 대용으로 쓰는 게 복장나무 수액입니다. 이거는 위장병에 좋다고 하면서, 복장나무는 영어로 보면은 만주단풍이라고 쓰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복장나무를 만주단풍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제 저 그쪽 만주지방에서는 복자기나무 대용으로 쓴다는 것으로 봐서, 그곳은 복자기나무는 좀 귀하고 복장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축자는 또 있습니다. 시닥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나무의 생약 이름은 소해축, 축자를 씁니다. 아토피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천하, 중국 천하가 아닌 우리천하에서는 이 축자를 나무 이름이라기보다 약 이름으로 그렇게 쓰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토종이 단풍나무가 20여 종이다 그랬는데, 요즘 우리는 나무도 워낙 수입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중국 단풍, 이런 게 정원수로 아주 큰 나무로 심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중국 단풍, 중국에서는 이거를 삼각축, 우리가 삼각자 할 때 그 삼각을 써서 삼각축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도 이걸 약 이름으로 쓰는지 그거는 확인해 봐야 하겠죠. 그래, 이 중국 단풍이 우리 외래종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단풍나무가 바로 캐나다 국기에 그려져 있는 단풍나무 잎입니다. 그거는 설탕단풍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가을에 잎이 붉게 변하는 나무, 그 중에서 우리 선대들이 단풍나무로 취급을 했던 그런 토종이 한 20여 종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그 노랗게 변하고 색이 좀 대충 달리 변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풍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진짜 단풍나무로 표기를 했던, 이게 그냥 단풍 들었다, 또 약으로 쓰는 이 단풍, 그거보다 실제로 단풍하는 그 풍자를 쓰는 단풍나무, 그걸 한번 찾아보자. 역시 나무니까 나무 목에다가 이 풍자를 쓴, 이게 단풍나무 풍입니다. 우리 천하에서는 이 축자는 약 이름이다, 똑같은 나무라도. 근데 이거는 이제 나무를 가리킨다 그랬죠. 이 풍자를 쓰는 나무를 한번 찾아보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신나무, 단풍나무, 당단풍나무, 이것들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당단풍이라는 것은 우리 토종, 우리 천하의 자생식물이다, 외래종 아니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현재의 한반도 전역에 아주 흔한 게 이 당단풍이다. 그리고 그냥 단풍나무, 이거는 관상용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들은 다 뭐 약으로서 그렇게 귀한 재료로 쓰이는데 요거는 관상용이라고 지금 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풍나무도 우리 토종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것을 한국 단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나무라는 게 이름은 이렇지만 이게 단풍나무다. 이거 토종이다. 이 신나무를 해외에서는 아무르 단풍, 아무르라는 것은 흑룡강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게 우리 한반도 전역에서 자란다. 근데 이 단풍나무는 그냥 단풍나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저 남쪽 지역, 남해안, 제주도 이렇게 저 남쪽 지역에서만 자라고 그보다 북쪽에서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못 자라는데 이게 이제 기상이변 그 영향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요 세 개가 풍자를 쓰는 단풍나무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신나무를 두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 봅시다. 단풍나무 그리고 당단풍나무 다 우리 토종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약재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나뭇잎을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많이 보는 단풍나무입니다. 이 단풍나무 그 잎을 보면 잎이 좀 작은 편이고 잎이 갈래가 5개에서 7개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한번 헤아려 보면 여기 이 작은 것까지 헤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좀 다른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7개인데 더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까지 치면 많다고 해야 되나? 자, 결정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 단풍나무, 관상용으로 주로 쓰이는 이 단풍나무, 특히 추위에 약한 단풍나무, 남부 지역에서 자라는 단풍나무, 그 잎이 이거다. 그런데 당단풍나무,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차이가, 잎을 우선 봅시다. 당단풍나무는 잎이 9개에서 11개로 갈라져 있다고 했습니다. 이 그냥 단풍나무는 최대 7개.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9개로 갈라져 있죠. 그리고 이쪽 단풍나무에 비해서 이게 좀 깊숙이 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좀 자신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당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여기가 이렇게 짧게 뭉툭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9개니까 가장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이 약재로 쓰이지 않는 그냥 관상용으로 쓰는 단풍나무부터 먼저 정리해 버리고 갑시다. 이거는 계속 볼 게 아니니까. 이 단풍나무를 가지고 아주 흥행에 성공한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단풍 하면은 일본 단풍 관광, 단풍과 관련된 여러 그 상품들, 이러면 세계인들이 일본을 떠올리는데, 그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풍나무가 과연 뭐냐? 원산지가 어디냐? 그거는 일본인들이, 일본 원예가들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몇 세기 전부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세기 전부터 바로 우리 단군천하나 사만천하,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 쪽입니다. 이 단풍을 많이 개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아름다운 단풍나무들이 많죠. 그리고 개량을 한 다음에 자기들 것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풍나무를 일본 원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개발했을 뿐이지. 이 안타까운 것이 영문 위키 쪽에서는 이걸 학명으로 검색을 하면 한반도 원산으로 나오긴 하는데, 한글 위키 쪽에 들어가면 대한민국과 일본이 원산지라고 나옵니다. 이건 엄연히 틀린 겁니다. 관상용 단풍나무 이 종이 일본에서 1000년 전부터 자랐던 게 아니다. 몇 세기 전부터 그렇게 해서 또 유럽인들이 일본을 가면서 이것을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 쓰는 언어를 반영해서 이름을 짓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거는 우리 단군천하, 사만천하의 원산 나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우리의 나무의 역사,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또 상품을 개발도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세계에 우리를 알리고, 또 그것으로 돈을 벌고 산업 발전을 시키고 학문적으로 앞장서는 이런 일을 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도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일본 단풍, 그 일본의 별같이 요 다섯 갈래가 나가지고 정말 별처럼 예쁘게 이렇게 난간에 심어져 있는 단풍나무, 이런 것을 사진으로 보면 부러워하는데, 그게 원래 우리나라 것이고 우리 땅의 것이고, 세상에는 없던 것이 생기는 법은 없다. 뿌리를 존중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토종 단풍나무라는 이 풍수, 나무 숫자를 써서 풍수라고 하는 것이 단풍나무, 신나무, 당단풍나무 이렇게 이제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아주 오래전부터 10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 그 옛날부터 바로 이런 나무, 풍나무라는 것으로 대표가 됐던 건 누굴까? 그게 신나무입니다. 이 신나무, 오늘의 주인공도 사실은 신나무입니다. 신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신나무를 찾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날씨도 참 화창하고 그래서 어뢰산, 도덕산 이렇게 있는 그 산 기슭에 가봤습니다. 이 신나무를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아주 긴 시간 걸어가면서 살펴봐도 이런 나무가 없었습니다. 붉은 나무 자체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그레한 나무들이 산 아래쪽에 꼭 울타리를 치듯이, 높이는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쭉 있고 빨간 나무가 없더라. 그래서 단풍나무를 일부러 안 심어서 없는 모양이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 단풍나무가 20여 종이나 있다고 하는데 없구나. 그리고 이 대표가 신나무라고 하는데 신나무를 오늘은 꼭 좀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을 들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해사지 13층 석탑까지 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 개천 넘어 그 농사를 짓는 곳 뒤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에 붉은 나무가 좀 보여서 거기까지 가봤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신나무를 발견을 한 겁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새빨갛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그 찾은 곳이 이 나무한테 영양도 풍부하지 않고 햇볕도 풍부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신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붉은 빛을 띈다고 하니까 이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너희도 참 살기 힘들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게 신나무입니다. 이게 보면 잎이 이렇게 세 개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살짝 꺾인 게 보이긴 보입니다. 이게 좀 발전하면 5잎이 될 텐데 아무튼 모서리는 다섯이고 크게 봤을 때는 3개다. 이게 신나무라는 것입니다. 이 신나무에 대한 기록도 좀 있습니다.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우리가 이 한글과 한자를 이렇게 대비시켜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훈몽자회 이런 자료들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국보인 거 아십니까? 국보 제70호. 이 훈몽자회라는 것은 그 아동들이 그 한글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아동학습서, 둘 다 중요한 문헌이죠. 아무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 신나무,
신나무를 싯나무라고 쓴 것이죠. 싯. 자, 이거는 풍나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쓰던 말이 신나무이고 그것을 한자로 표기하던 것이 풍나무.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글자로 나타낼 때 싯이라고 쓴다. 지금 우리는 한글을 알고 있죠. 한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오던 시대에는 이 싯이라고 우리가 써놓은 글자를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풍이라는 글자를 써놨던 것이죠. 순서가 다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나무라는 것을 싯이라고, 신을 싯이라고 썼구나. 그것이 단풍나무라고 한자로 쓰던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훈몽자회는 1527년에 나온 건데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가리켜서 똑같이 싯, 나무, 풍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당시에 아동들은 이 글자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 글자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풍이라는 한자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신나무라고 우리가 발음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요렇게 쓰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훈몽자회에서 이 싯나무, 이제 신나무를 가리킵니다. 이 싯나무를 속칭으로는 또 다른 이름을 쓴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앞에서 차 다자를 쓴다고 했죠. 다, 조, 법조할 때 조, 그리고 나무수. 그래서 이 뒤는 나무수로 쓰기도 하고 나무 목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이 축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다조수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색깔이라고 할 때 글자 있죠. 색, 뭐 이런 색 저런 색 할 때 이 색목이라고도 쓴다. 이걸 여기 덧붙여 놓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뭐 상식으로 알아둘 것은 나무 목자를 쓸 때는 그것이 목재로 쓴다든지 다른 용도로 어디 쓸 때 붙이는 이름이고 나무 숫자를 쓸 때는 그 살아있는 나무 자체에 중심을 둔 이름이고 이 단풍나무 축자를 쓸 때에는 그걸 약품으로 쓸 때 쓰는 한자다. 대충 우리가 지금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27년에 이미 신나무, 이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다조수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요즘 풀이가 많죠. 저쪽 그 만주 쪽에서 이 잎을 갖고 차를 달여 마셨기 때문에 다조수라고 하고 중국에서 다조축이라고 한다 이러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 것에다가 그대로 갖다 접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다조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약 이름이다. 약품명이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니까 한자로도 이걸 풍해서 풍목이라고도 하고 풍수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다조수라고도 하고 생목이라고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그 고문을 좀 더 찾아보면 이때가 1527년인데 한 200년 뒤 1759년 이때 의궤, 그 어떤 뭐 잔치나 뭐 큰 행사나 할 때 꼭 의궤가 나오죠. 그 의궤에 보면 이 풍자를 써서 풍에다가 나무목을 붙인 풍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풍목이 그때 어디 쓰였느냐, 가발에 물감을 들이는데 그 왕대비인가,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한 가발에 물을 들이는데 썼다. 그래서 풍목이라는 이름은 그러면 이 색목이라는 거하고 연관지어지는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보면서 쭉 궁금했던 것이, 아니 신나무라고 하는데 신나무를 그대로 한자로 옮긴 표현은 없을까 하고 계속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1772년 은전군, 그 사도세자라고 하죠. 사도세자의 이복 형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복 형제가 아니고 그 아들. 근데 그 정비가 아니고 후궁의 아들. 그 은전군이 가래를 하는데 그때 이 신나무를 신목이라고 씁니다. 그게 이제 그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초두 밑에다가 매울신 써가지고 신목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신목이 요 그 의궤에서 풍목으로 검은물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목으로 역시 검은물 드린다. 그래서 신나무를 물감 들이는 용도로 쓰일 때는 풍목, 신목, 생목,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자료가 아니고 중국에서 이 신나무를 생목이라고 쓴다, 이런 자료도 우리 국내 각 전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유의해야 하는 것이, 중국에서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무가 아니고 고로쇠나무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 당군처나 사만처나 우리의 그 선대들은 이 생목은 신나무로 쓰고 있고 차이가 있죠. 현재 과거에도 이러했고, 그 다음에 그 삼국사기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좀 더 그보다 더 고대의 유물을 연구하는데도 보면은 바로 이 풍수,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옵니다. 단풍나무라는 글자를 쓴 지명,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과거에 700년대 또 그보다 더 위쪽에 이렇게 이 글자가 이런 것을 썼던 표현이 나오니까, 이 풍나무, 단풍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표가 신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게 그때부터 있었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산업 그리고 의약품 이런 것으로 쓰였구나, 그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현재도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글자
이 글자를 보면은 풀이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단풍나무, 둘째 신나무. 이상하죠? 풍자를 써가지고 갑자기 신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에서는 과거부터 풍이라고 하는 나무는 신나무였다. 그게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위키백과 여기를 보면 이 신나무를 아무르, 그러니까 흑룡강 단풍이라고 쓰는데, 이 아무르 지역, 흑룡강 지역은 중국 천하가 아닙니다. 바로 단군 천하, 사만 천하였던 것이죠. 중국 측의 유기백과, 이게 위키백과를 음차해 놓은 것이죠. 이 유기백과는 지금 중공에서 작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 비슷한 게 백도백과, 바이두백과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바로 이 단풍나무, 신나무를 요 다조수 대신에 다조에다가 이 축자를 써서 다조축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명을 보면 이게 신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이 학명이 다조수라고 하든 아무르 단풍이라고 하든 동일하다. 그게 신나무다. 이제 이 중국 쪽의 백과에서 다조축이라고 하는 이 신나무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인공 재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자생하는 것인데, 그게 어디서 자라는가 하면은 흑룡강, 요령, 그러니까 랴오닝, 섬서, 또 감숙, 이걸 깐수 그러죠. 그 다음에 내몽고, 길림 이런 데서 자라고, 나머지는 한반도, 지금은 일본, 또 우리 한반도 오른쪽에서 위쪽, 그래서 여기를 소련의 영역이다. 중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자란다.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단군천하, 사만천하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풍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이걸 보고도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천하, 그러니까 사만천하라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지도로 이 압록강, 두만강을 북쪽 끝으로 하는 이 지도보다 훨씬 광활한, 훨씬 넓은 영역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반도 천하인데, 거기에 원래 자라던 토종인 신나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게 500년 전에도 있었고 1300년 전에도 있었고 더 옛날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으니까 이 신나무가 단풍나무, 이 풍이라든지 또 축이라든지 하는 이런 거의 대표이기 때문에 단풍나무의 통칭을 그저 신나무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신나무 역시 단풍나무의 대표죠. 이게 아주 효용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사만천하에 이게 원래 있었고, 이게 여기가 원산지고,
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 신나무가 만주천하, 당군천하라고 하는 거기에서 지금 자라고 있다. 그래서 아무르단풍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신나무, 우리의 중국 천하가 아닌 우리의 천하에서 단풍나무를 대표하는 이 신나무, 이게 사만천하, 당군천하의 자생식물이고 지금까지도 그냥 저절로 나서 자라고 있다. 이 신나무가 그렇게 약용으로 그 효용이 높고 산업용으로도 그러하고 그렇다는 것을 보면서 신나무를 추적해 가면서 우리의 사만천하, 단군천하도 역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신나무가 참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사료, 우리가 역사를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